네, 부산 사갑의 이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중앙 그리고 지방 협력 그리고 상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 기재부 또 기후에너지 환경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기재부의 예산실장님, 예산 설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내년도 부산시 예산 별 지장 없이 잘 준비되고 있겠죠. 꼭 좀 끝까지 잘 챙겨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PPT 첫 번째 페이지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로서 5국 3특을 주장했습니다. 저 100%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지만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목적과 의지와 별개로 또 결과론에 있어서는 균형 발전의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한편으로는 균형 발전의 브레이크를 밟는 이중적인 모습이 좀 존재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결산 심의 때 제가 우리 기재부 차관님하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행안이 있다 보니까 지방을 곳곳을 국정감사를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좀 제가 속도를 빨리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보시죠. 차관님,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갈수록 좀 하락하고 있죠. 추세는. 네. 그렇죠? 재정 자립도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짧게 좀 부탁합니다. 일단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지방세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지방 세수나 지방 세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림을 살 수 있는 능력들이 갈수록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구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 경제 상황이 좋아야 됩니다. 이건 지난번 PPT 때 제가 한번 썼었죠. 기억나시겠지만 작년도 2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까지의 지역별 GRDP 추이를 보면 하락세를 계속 거듭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왼쪽 표 하단에 본 것처럼 건설업이 GRDP 하락을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건설업의 경우도 서울과 그러니까 지방과 그리고 또 서울 간에 또 혹은 수도권 간에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모습을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이건 국토부에서 누가 나와 계시죠? 장관님 안 계시고 차관님 나와 계시죠? 예, 지금 사실 수도권과 지방 간에 주택의 미분양 상황이 양극화되어 있는 거 맞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거 한번 저 표를 보면 이번에 지방 국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올해 1월 달 대비 최근 8월 달까지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전국 평균은 8.27%입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을 다시 나누어 보면 수도권의 경우는 25.91% 그리고 지방은 1.69%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미분양 해소, 결국은 이 부분은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으로서의 취득세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3번이나 나왔지만 사실은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쪽으로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수요 억제 쪽에 맞춰놨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는 더더욱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전제로 아마 인식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지방세 세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상위에 4개의 세원이 있습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산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를 해봤거든요. 취득세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방소득세 내려왔고요. 재산세 내려왔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총량은 늘었지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율 변경을 했습니다. 부가치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율을 2018년도에 15%였던 것을 단계적으로 21%, 23.7%, 25.3%까지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세원이 좀 더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는 더욱더 지방의 세원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는 심각한 구조 속에 있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관님 이 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공감하실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가 보면 한번 보시죠. 그 다음 PPT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총 채무 현황을 이것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이건 기재부의 자료입니다. 201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총 채무가 24.5%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현재까지 따져보니까 44.4%입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24.5%에서 44.4%로 총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방 정부의 빚이 갈수록 늘어나고 고무줄로 따져보면 탄력을 잃은 고무줄 같아서 한번 당기면 잘못하면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보면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기업이 지역에 소재를 하면서 거주를 하면서 세금을 내야만 이 지방세도 들어오게 되는데 인구 구조도 2019년도에 크로스되고 난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은 이렇게 교차되어서 지방의 인구는 갈수록 감소 급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도권은 늘어나고 있고 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지금 지방의 현실. 이 상황에서 지방에 좀 도움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오히려 거기에 더 악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채무도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 지방 재정에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비율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입니다. 이거는 의무 경비죠. 이 부분은 결국은 지방 정부의 재량 지출을 맡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통계나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차관님 뭐 공감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기 표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사실 뭐 지방 정부 사회복지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또 예. 중앙 정부도 저기 보면 저기 34.9% 지방 정부 돼 있는데요. 예. 중앙 정부 같은 경우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예,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그 예산과 관련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 정부는 거기서 따라가는 종속적인 입장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 증가율의 추세는 지방 정부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